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한없이 매파적이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비둘기파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면서 이 파월의 입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자, 그의 한마디 이후에 주가는 급등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는 3.09% 급등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4.41%로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12월에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달 있을 FOMC 회의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발짝 물러선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을 시사를 한 거죠. 사실 최근에 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한 번에 0.75%포인트씩 4번을 연속적으로 올렸는데요.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죠. 그만큼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강력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예상만 했던 일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이 확실한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가지 변동성이 큰 요즘인 만큼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공식화된 정보에 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이전에 미국의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보고서 또한 이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이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은 12만 7천 개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난 10월에 민간 일자리 증가폭인 23만 9천 개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자,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개보다도 훨씬 밑돌면서 이 고용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왜 환호를 할까요? 바로 이 치솟던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통해서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강력한 금리 인상을 완화하거나 멈추거나 혹은 하향 조정을 통해서 즉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이 치솟던 금리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어제장만 봐도 그렇고 말이죠. 자, 금리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던 나스닥 기술주들의 이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도 채용 공고가 줄어들었죠. 지난달 채용 공고는 1030만 건으로 전월 대비 35만 3천 건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76만 건이 감소한 수치이고요. 이러한 지표는 과열됐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더 이상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시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자, 연준이 이 피봇을 보여줄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는 말이죠. 최근에 메타 플랫폼스와 트위터,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죠. 이 배달 서비스 업체인 도어대시도 125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기업들의 감원과 신규 채용 축소는 결국에 노동시장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꺾이게 될 것이며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얻으려 했던 것 바로 이것이고요. 자,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게 약화되거나 이르면 내년 초 이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 바닥을 확실히 찍고 반등을 할 것 같죠. 적어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을 걱정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테슬라의 주가도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7.67% 정말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자, 최근에 트위터 인수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색 강한 발언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기 오버행 이슈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어쨌든
저를 비롯한 이 테슬라 주주들은 마음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주가 때문일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 비율이 60% 정도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11월에 최소 2명 이상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으며 기존 매수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은 의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이 시티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력이 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애덤 조나스, 이 모건 스탠리 연구원도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내는 유일한 전기차 제조업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이 보유 27%와 매도 13%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아시아권 최우선 이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유력 후보지로 한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코트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테슬라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고, 강원도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포항시까지 자기 지역에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그런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의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정말 한국에 유치가 될 수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한국은 사실 노동시장만 빼면 상당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정말 풍부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도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입지적으로 정말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싼 노동시장과 아시아권 수출 시에 물류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시아권에서 이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그런 매력적인 시장이 바로 인도가 되겠죠. 그런 인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인도는 테슬라의 전기차 진입을 위해서 인도에 기가팩토리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의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인도에 기가팩토리를 짓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인도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받지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출을 할 경우엔 고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테슬라에게 정말 매력적일 수 있는 건, 한국은 지난 2009년이죠. 인도와 한인도 CEPA 협정을 맺었는데, 쉽게 말해서 FTA 자유무역 협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인도에 수출을 할 때 관세 등 세금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일련의 한국향 이 기가팩토리 건설이 정말 허무맹랑한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함께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드디어 첫 번째 인도가 되죠. 지난 2017년 글로벌 최초로 공개된 테슬라의 세미 전기 트럭이 내일 라이브 이벤트와 함께 본격적인 고객 인도와 양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세미 트럭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0마일, 약 8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80%까지 충전 시간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800km, 이 주행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8시간 운전을 한 후에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시간당 100km로 8시간을 주행하게 되면 800km를 달리게 되는데, 딱 맞게 이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 시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일 것 같고요.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건 바로 가격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테슬라는 세미트럭과 관련해서 300마일일 경우 15만 달러, 500마일 버전일 경우엔 18만 달러로 표시를 해왔었죠. 하지만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전기차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상승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 같고 정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꿈만으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모두가 반대하고 기피했던 분야에서 정말 묵묵히 달려오면서 지금의 테슬라를 만들어냈고요. 자,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이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지금의 주가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면서 매도하거나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선택은 각자 본인의 몫이고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려나갈 이 전기차와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신뢰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